아십니까? 저는 고향이 그 안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어렸을 때 늘 뭐 기와집 보고 뭐 이렇게 쭉 살았었어요. 근데 저는 사랑방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그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식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할까 그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보면 담론이라고 합니다. 담론. 그 어떤 것에 시대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활 형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또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입이 즐거워야 됩니다. 입이 즐거워야 됩니다. 귀는 나중에, 입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 들어가는 입이 먼저 즐거워야 돼요. 들어가는 입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무슨 고민 안 해요? 어디서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가 뭡니까? 어디서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진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양반 문화 이런 것에 중심에 있는 데서 20년 넘게 살았었고 거기에서 어울렸었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안동장시 종갓집은 친구 집이거든요. 그 친구 어른이고 그 집에서도 뭐 팻말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사랑방이 따로 있어요. 그 안채 따로 있고 바깥채. 그 안채를 가지고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규방이라 그러죠. 규방. 그 도장 규자입니다. 그 규방, 규곤 뭐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안뜰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사랑채는 뭡니까? 식객들이, 문객, 식객들이 심지어는 몇 달을 머무는 사람도 있고 방을 내주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흔히 말해가지고 음식상이 아니고 어떤 상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밤늦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주안상도 필요하고 술은 주안상은 아무나도 또 안 먹습니다. 흔히 이런 게 있어요. 차를 놓고 마시는 사람은 주로 업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밥을 함께 하는 사람은 뭔가 동지애적인 요소가 있어요. 술을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속내를 털어놓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고받는 대화의 맥락을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안상도 있고, 주안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과상도 있고, 심지어 뭡니까? 간식거리라는 면상도 있고, 또 특별히 뭡니까? 참 좀 중요한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은 교자상이라고 생일 뭐 왔는데 생일이래요. 그러면 교자상이라도 내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마다 밥을 먹는 데도 품격이 있어요. 그냥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찮은 사람들은 한 3첩상 줘가지고 보내고 예? 또 아주 중요한 사람 왔다 그러면요 다음은 9첩상이라도 예? 9첩상이 접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9첩이라고 9개가 아닙니다. 전부 다 17개가 들어갑니다. 17개가. 예? 근데 7첩을 알면 9첩도 쉬워요. 저도 몰랐었는데 진짜 또 어쩌다 보니까요. 이 경상북도 그 지방자치단체 그 정책개발도 해주고 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다가 음식 디미방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음식 디미방 하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내방가사. 네? 내방가사에서. 그 내방가사에서 그 하신 분 가운데 글도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음식 뒷방이라고 2010년도에 저 영양군 아세요 혹시? 진짜 산골이에요. 네. 그 장기양 선생이 또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또 우리 고향 마을이에요. 그 안동장씨. 예?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제 예전에는 정부인 여자는 막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름을 안 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묘에 가면은 예? 뭐 그 어디 무슨 뭐 성씨만 기록하죠.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왜 장기향이냐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0년도에 그 영양에 뭐 고추가 유명하던데 고추 가지고는 못 먹고 삽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 한글 고어로 돼 있어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책이 이거예요. 이 책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서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또 열어보면은 이거 읽기도 어려워요. 야, 이걸 가지고 이제 12가지를 복원을 했어요. 어떤 요리인지, 어떤 음식인지. 근데 그걸 복원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요리 자체를 어떤 요리인지를 어떻게 아세요? 이름을 예를 들어 여기는 음식이면 면이에요. 면이라는 건 알고 보면 내용을 해석해도 뭔 말이 몰라요. 보면은 저는 이제 다 알아요. 이걸 전부 다 15번을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거 한글 고어를 못 읽어가지고 또 훈민정음 정원 교수를 불러가지고요. 그래 겉몸이랄 하마이 말리지 말고 알맞춰 말려 뭐 이런 용어도 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또. 예? 그래서 그 사전을 그것도 돈도 비싸요. 좀 많은데 해석해도 몰라요. 그래 그런 과정을 거치던데 그때 이게 아니고 몇 가지 12가지를 했는데 이 개발한 복원한 그 음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메밀가루를 거피를 해가지고 메밀가루를 만들고 나중에 거피한 녹두를 같이 갈아가지고 면본에 내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바로 내려가지고 면 틀리죠.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삶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면은 녹두 메밀국수다. 이래야 좀 이해가 돼요. 면 한다고 면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걸 어떻게 했다가 2014년도에 그래도 좀 뭔가를 했는데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어떻게? 그래서 전국에 이 평생교육시설에 교육과정을 만들었대요. 처음에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죠. 저는 그걸 어쨌든 양성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과정을 만들고 뭐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치는 것도 제일 중요해요. 요리를 그래도 좀 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을 잘하는 거는 별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솜씨 없어도 돼요. 배우러 온 사람들은요 재밌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즐겁게. 그게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만들어주겠네요. 교본까지.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내용이 또 오류가 생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제가 이 책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지에 제가 이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표지에 보면 규곤시의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곤. 두장규자에다가 궁궐, 뜰, 성곽 뜰이라는 문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 시자에다가 이야기할 뜻자, 방법. 그리고 규곤, 규방, 규수 알죠? 그러니까 아녀자들이 알아야 할, 올바르게 알아야 할 이야기를 적은 글이다라고 이 표지가 붙여져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거는 원본이 아니라 사보인데, 그리고 한 장 넘기면은 이제 1시가 나와요.
그 절군한 오원시인데 이 시가 처음에 누구신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당나라에 시인 하면은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백 그다음에요 두보. 그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죠. 희한하게 왕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건이라는 사람 가운데 그 젊었을 때 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작품 많이 없는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신랑 신부가 연애를 하고 초례를 치르고 그다음 초례가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그 첫 수가 연애하는 이야기, 두 번째가 이제 결혼식 올리는 이야기, 세 번째 시가 요 시예요. 이 시인데 이 시가 뭐냐면은 여기 앞에 보이죠? 3.1입주하 해가지고 주방에 들어간다. 예? 시집 온 지 3일 만에 주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세수작 갱탕 손을 씻고 국과 탕을 끓이려고 하는데 미암 원래 시는 미암 고식성 해가지고 이거 고자가 시어머니 고자입니다. 시어머니의 식성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선진 소부상 이 맞벌성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왕건의 시에는 요는 그 적을 숫자가 아니고 작을 소자에다가 시어머니 고자가 들어가요. 소보상이라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 양반가에는 작은 시어머니 누구죠? 그렇죠. 그 시누이를 작은 시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아마 양반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시누이는 절대 부엌에 안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요것만 딱 바뀌어져요. 나이가 젊은 여자, 젊은 안 하고 시누이가 아니고,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젊은 안악에게 부엌에서 일하는 안악에게 맛을 보게 한다. 요렇게 해석이 돼요. 요게 딱 이렇게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음식 빈방 해가지고 면부터 해가지고 면병류 참 정말 대단하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우리는 내가 아는 걸 그냥 적기도 급급해요. 그런데 옥천이 딱 정해놨어요. 분류가 잘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여기 보세요. 면병류 면 해가지고 제목이 다 붙어져 있고 그 분류가 돼요. 면병류라는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18가지가 딱 넘어가요. 18가지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면 어육육 하는 게 나옵니다. 즉 말해서 고기하고 요리하고 반찬류가 나옵니다. 면병류는 말 그대로 국수, 뭐 밀가루, 음식, 떡 이런 것들이 위주예요. 18가지가. 그 다음에 어육류 해가지고 이제 요리와 반찬류가 몇 가지가 74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74가지 끝나요. 예? 비시남을 쓰는 법 해가지고 이제 그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이제 음은 또 뭡니까? 한자음이 있어요. 비시 때가 아닌 때 나무를 쓰는 법, 키워서 쓰는 법. 옛날에 아마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마구간에서 왜 뭡니까? 소똥 풀잖아요. 그 마당에 거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를요? 겨울 되면은 파하고 묻어놓으면은 싹 돋아나잖아요. 봄 되면은 그 나무를 식지 않은 방법까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주국방문 해가지고 한글로 주국방문이 나오면은 술과 누룩을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51가지가 나와요. 51가지. 이렇게 쭉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뒤에 이것도 보면은 그냥 술 만들 방법으로 소주가 네 종류가 있어요. 소주가 하향죽 하는 경우는 연꽃을 넣는 게 아니고 연꽃향이 나. 녹화죽 그러면은
술이 하도 투명하고 맑아지고 푸른 파도가 격동진 도수가 높아요. 이거는 정유주도 아닌데도 그런 술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식초 담는 법이 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초 담는 법, 그 다음에 2번째는 밀식초, 그 다음에 3번째는 매자초 그래가지고 매실을 말려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약으로 쓰여요. 그렇게 나오는데 뒤에 또 이렇게 참 대단해요. 뒤에 당부의 말이 나와요. 당부의 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글씨가 더 안 되고 또 직접 쓰다 보니까 또 익숙치 않고. 네. 그렇죠. 어문. 네. 여기는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이렇게요. 이 책을 조사는 좀 달라요. 이 조선 중기이기 때문에 1670년경입니다 말이죠. 이 책을 이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이때 참 희한한 게 여기 본문에도 여기도 있습니다만 본문에도 콜론 있죠. 정과 동 아시죠? 네? 상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54군데가 있어요. 본문에도. 이때도 이걸 썼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벗겨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을 안생신 말며 마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디 상치 말게 간수하여 수위 떨어버리지 말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우면은 이거 본문이에요. 이 책은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은 각각 벗겨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일랑 마음먹지 말며 부디 상하지 않게 간수하여 쉽게 떨어지게 하지 마라. 자, 딸 자식을 왜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냐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사대부적인 사상과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종가에서 길이길이 보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뺏겨는 말아야 돼요. 딸도 2명이 있는데 하회 유씨 집안에 시집간 딸도 있고 있어요. 근데 하회 유씨 집안에도 이런 음식이 몇 가지 전해지는 집안 음식이 있다 그래요. 그까지는 뭐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후문에 당부의 말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이 구성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밥은 여기는 없어요. 면명위에는 뭡니까? 면과 떡이 먼저 나옵니다. 일상적인 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리구가 나오고 음식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더 격조가 높은 게 뭐냐면은 술이에요. 술 만드는 거, 술은 그래 아무나 못 만듭니다. 여기 보면 술 만드는 방법에 나온 남들 누룩 딛는 밥,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을 양이 많아요. 일일이 막 구구차차하게 설명을 해요. 술도 관리하는 방법을 20가지 얘기해요. 술은 절대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건드리지 말고 한 사람이 만들면 그 사람만 시켜가지고 계속 만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손 저 손 타지 말게 하라고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20가지를 당부의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 명령이 면해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나오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보면은 그 가루를 만드는 방법 이 상세하게 나와요. 전반에서 우리 문화는 건식 가루를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밀가루처럼 그렇잖아요. 그냥 습식가루 있죠. 그런 것들을 만지고 건식 가루를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고 뒤에 이제 그걸 다 익히면 간단한 조리법만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주석이 또 달려 있어요. 맛질 방문이라고 17가지가 딱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 요리의 출처가 어딘지를 그것까지 밝혀놓은 거예요.
즉 말해서 요즘은 표절십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집안이든지 우리 그 양반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 어떻게 보면 양반이라는 말 자체가 조선 중기에 뭐 정조시대 예? 그 영조 정조시대에 어쨌든 그 만들어진 용어단 말이에요. 예? 반상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양반은 나눠져 있잖아요. 예? 좌우 양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통칭해가지고 그 벼슬한 사람 집안을 양반가라 그러는데 뭐 선비 집안으로 칩시다. 선비 집안은 학문을 익히니까 누구든지 뭡니까?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단문도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가 결국은 뭔가 세상과 철학을 배우는 거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그냥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중국은 차를 주로 많이 마셨다면 우리는 뭡니까? 주로 음식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더 이제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이제 술도 같이 곁들이고요. 이런 그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음식의 대부분은 전부 다 반강 음식, 내림 음식, 집안 음식이 대부분이었죠.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술 그래가지고 우리 술을 어디까지가 우리 술이냐 그랬을 때 지금 제일 술 잘 팔린 게 맥주입니다. 그죠?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소주는요. 더더욱더 1963년도에 전부 다 뭔가 술도가 통폐합시키고 예? 못 먹고 사는데 그 곡물 가지고 술 만든다고 예? 해가지고 소주를 증류주 남아도는 거 가지고 물섞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추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포도주를 뭐 왜 꼭 흔히 프랑스에 뭐 와인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요. 예, 한때 또 유행했었고 그 전통주의 개념도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우리 거라는 것에 너무 갖춰져 있고 우리 집안 거. 두 번째는 너무 뭡니까? 공유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책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도 뒤에 후문에 있으면 공유하는 얘기예요. 공유.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따진다면은 양반 문화가 아니고 선비 문화가 맞다고 봐요. 그 선비라는 것이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책을 보고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구하고 만나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대화 문화가 선비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의 더 두텁게 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음식인데 하필이면은 이 장계향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입니다. 1598년 11월 24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임진왜란이 노량해전 대승으로 거치고 끝나고 3일 뒤입니다. 3일 뒤에 태어났습니다. 선조 31년에 태어나가지고 숙종 6년에 그 연호로는 광희 15년입니다. 83세로 근데 안동에서 저기 영덕 영해 가면은 인양리라고 있습니다. 인양리 지금 창수면이에요. 그 영양 넘어가는 그 창수면 고개 넘기 전에 그 마을에 재령이 씨 집안에 그 시집간데 안동에서 친정집에서 그까지 200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단지 이 사람이 왜 장계향이라는 이름을 얻었느냐 제가 자료에 집에는 다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정부인 안동장씨였습니다. 그러다가 왜냐면은 셋째 아들인 가란 이현일 선생이 그 이조 참판이 되면서 정삼품 당상관이 되면서 그 어머니 뭐 해가지고 자기 부인 해가지고 정부인 그 칭호를 받거든요. 품계를 받는 거죠. 실제로 녹공은 없습니다. 이름만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인 안동장씨를 내려오다가 2002년도에 이 집안에 그 영양에 있는데 사당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주가 왜냐하면 이 집안에 불천이라고
그 제사를 지낸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 4사람이 있어요. 그걸 신줄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신줄을 뜯어보니까 앞면에는 뭡니까?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뒷면을 뜯어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뒷면을 뜯어보니까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낼 때 신주가 들어있더란 얘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남편 이름도 석계 이시명이라고 휘시명 이렇게 나오고 이름도 휘계향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때부터 계향이라는 썼는데 이 자손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이문열 선생이 있는데 그 13대예요. 그러니까 요의 넷째 아들입니다. 12대 손이에요. 제가 그 한 3번 정도 만나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영양에서. 근데 이름을 붙이면 극구 반대하신 분이에요. 왜? 이름을 붙이면 옛날에 이름을 붙인 사람은 여성을 이름 붙인 사람은 이름 부른 사람은 전부 다 기생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당호를 하나 만드셨어요. 네, 의현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현당은 마땅히 왜냐면은 이 장기양 선생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끝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사람. 그래서 의현당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이렇게 가계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밑에 이 7명이 전부 다 당대에는 학식이 뛰어난 현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7현자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적이 또 있습니다. 요리가 이렇게 있어요. 면병류 해가지고 면, 만두법, 세면법, 토장법, 녹두나와 이거는 깨국물, 수제비입니다. 그리고 창면법, 상화법, 그 다음에 증편법. 이 증편은 술떡입니다. 지금 쭉 있습니다. 술떡 여기 보면은 이 요리가 74가지가 쭉 있습니다. 주국방문 해가지고 밀두로법, 순향주법, 삼해죽 해가지고 유일하게 여기 보면은 향원주는 누룩이 녹두 누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만두법입니다. 만두법은 모미랄, 정만하기랄 마치 좋은 명가라 같이 모시에나 기에 내어 갈날 들어 풀수대 의죽같이 의죽이 뭐냐면은 건콩죽같이 이래 써가지고 이렇게 빚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양이 많거든요. 이만큼 못 만드니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전부 다 새롭게 해가지고 딱 현대 사람들이 다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거는 세면법 해가지고 이 녹두 전분으로 만든 국수입니다. 내가지고 먹는 게 있고 토장법 녹두나와는 이것도 녹두 전분을 이렇게 물에 깨가 녹두 전분은 절대 물에 녹지가 않습니다. 깨가지고 깨가 뜨거운 물에 하면은 투명해져요. 그래가지고 썰어가지고 깨국 있죠. 깨국 깨를 갈아가지고 깨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겉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요리가 있고 이거는 창면법 그래가지고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증편 아까 얘기한 술떡 증편 기주라는 거는 증편을 불교를 만드는 술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다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기편법 해가지고 이 떡은 정말 서기버섯이 들어가요. 서기버섯이. 이거는 섭사산법 해가지고 섭사는 산삼이 뭐냐면 더덕을 원래 산삼이라 그럽니다. 삼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오삼, 현삼, 도삼, 산삼 해가지고 5가지 종류인데 더덕을 원래 산삼이라고 했습니다. 튀겨서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마 화전 만드는 거 빈자, 녹두를 갈아가지고 만든 이걸 가지고 기계도 제가 만든 전기로 굽는 붕어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물만두, 수교육하는 물만두, 이거는 작가편은 정말 선비들이 공부할 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영양 먹고 묵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설기법, 연약과법, 다식법, 닭산법. 이게 앵두를 가지고 과편을 만든 거예요. 이걸 진짜 해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육면, 어전법 해가지고 생선 어전이 있죠. 요즘 동태전이죠. 근데 이거는 그 동태전이 아니고 숭어로 하는 겁니다. 어만두법이 이거는 정말 고급진 거예요. 생선을 살을 피로 해가지고 안에 다져가지고 껌고기하고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어가지고 삶아가 딱 나는데 이걸 딱 삐져가면은 사실 어디서 이런 요리를 해놓으면 참 품이 있을 것 같아요. 해삼 다루는 법 해가지고 해삼볶음, 해삼탕, 그 다음에 해삼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요리가 있어요. 대합해가지고 지금 조개구이 있죠. 조개구이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요리에도 보면은 이렇게 대합 국 끓이는 법이 들어가 있고 대합 회로 먹는 방법이 있고 구이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그다음 대구 껍질을 만두 피로 해가지고 안에 또 이렇게 그 입져가지고 먹는 거예요. 만두처럼. 대구 껍질채는 칠성시장 가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왜 그 대구포 작은 거 그 파는 데 가면은 껍질을 공짜로 가져오는데 그거 하나 해가지고 요리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번 볼까요? 껌고기 김치법, 쇠고기 삶는 법, 이제 쇠고기 수육입니다. 그 다음에 염객찜, 이거는 그 완전 보양탕. 이거는 제가 이 가재육은 한국형 돈가스라고 했습니다. 섬유탕은, 이거는 만두인데 다 요리해가지고 탕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그릇에 서너 나씩 떠서 술 안주로 쓰라. 주안상에 올라가는 요리입니다. 숭어만두, 숭어 가지고 좀 많이 요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수중계는 안동찜닭이 아시죠? 안동찜닭의 그 원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자로 쓰여진 최초의 소주리서가 그 수훈작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흡사해요. 지금 보면은 좀 더 채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토란알 들어가요. 토란알. 그 토란이 심기 전에 알 심기 전에 그 알칼리 음식이기 때문에 감자맛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또 다른 걸 볼까요? 해삼전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닭 굽는 법. 이거는 닭을 물 뿌리면서 구워요. 그냥 굽는 게 아니라 물 뿌려 굽으면 닭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남면법 해가지고 이거는 밀가루를 반죽을 하는데 결안을 넣으면 반죽해요. 결안을 넣으면 반죽해가지고 삶아가지고 헹궈가지고 씻어가지고 건진국수를 해가지고 먹는 겁니다. 육수는 기름진 생칙하면은 껌고기를 얘기합니다. 생칙, 고기 치자입니다. 이렇게. 생칙, 삶은 국에 말았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창명법은 이것도 보면 오미자국이나 깨국이나 오미자국에 말아가지고 토장채를 가지고 먹는다는 얘기인데 여름에 주로 먹는 겁니다. 차명법은 이것 또한 메밀국수인데 오미자국에 말아서 먹는 거고요. 강정은 지금 강정이 있죠. 지금 강정은 사실 아까 나왔는데 박산이고 강정은 무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박산은 졸여가지고 펴가지고 썩는 걸 박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화누름이 동화라고 제가 좀 심어봤는데 지금도 저는 시골에 좀 심어놨는데 45kg까지 제가 키워봤습니다. 두리봉탕으로 돼서. 근데 아주 다이어트 식품이고,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누르미로 먹는 거, 가지 누르미 있고, 그다음에 또 볼까요? 외화채 모여가지고 이렇게 국수처럼 먹는 거 있습니다.
그 연근은 이건 연근이 아니고 연근새우이에요. 싹으로 요리를 하는데 그 잡채는 지금의 잡채는 1932년에 일본 사람들이 만주에 대규모 당면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헐벗고 굶주릴 때 그걸 섞어서 먹은 게 유래고, 사실 이 잡채는 순수 채소 위주로 들어갑니다. 총 채소가 여기에 몇 가지 되어 있냐면 20가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하라. 그래서 제가 10가지만 가지고 딱 조합을 했어요. 제철 채소 3가지, 기본 채소 4가지, 그 다음에 그 버섯 채소 3가지, 이렇게 안에는 고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국방 몇 가지 올려놨습니다. 누룩 만드는 방법. 이거는 이화전 누룩 해가지고 직접 띄운 겁니다. 노랗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여름에 물에 타서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화전 누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기산입니다. 감향제가 떠먹는 술이에요. 달달합니다. 오늘 좀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감청주는 이건 딱 하루 만에 딱 만들어요. 자, 감주와 식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감주는 술주자들의 누룩으로 만드는 거고, 식혜는 즉 말해서 어떤가요? 엿질금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식혜라 그러고, 누룩으로 만들면은 감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찹쌀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술이 달아요. 맵쌀은 아주 톡 쏘는 맛이 있고, 찹쌀은 무조건 달아요. 이걸 수국을 물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딱 하면은 하루 만에, 여기도 있어요. 냉수 섞어 죽에 풀어 하룻밤 자야 있거든. 짜스라 되어 있어요. 딱 하룻밤이 한 25도에 딱 해놓으면은 금방에 그 다음날 달달해요. 그렇다고 뭐 설탕 맛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단맛이 나요. 부위주, 이 동동주입니다. 동동주가 원래 뜰붙자서 개미알처럼 뜬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찹쌀 한 말 백세하여 그릇에 담아 채우고 물 3병 끓여 채워 국물 한 대 먼저 물에 풀어 독에 넣어 사흘만 익어 물과 기덕이는 구더기가 뜬다는 것은 안에 있는 그 쌀에 녹말이 전부 다 가라앉고 빈 죽전기만 뜬단 말이죠. 그래 그리고 하절기에 쓰면 좋다 그런데, 그럼 이거는 맑은 술이에요. 동동주는 부위주는 동동주 있죠.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여기도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깊은 이야기, 그 다음에 뭡니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음식 녹음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협상이어도 좋고 설득이어도 좋고 한판이어도 좋고, 예? 그래도 얘기가 안 되면요 또 술 한잔 갖다 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깊이 있는 얘기가 되고, 단 언젠가부터 우리 문화 속에는 대화 문화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의 선비 정신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대화라고 봅니다. 좀 고급스럽게 보면은 담론이라고 보고, 단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얘기하죠. 자기 주장만 펼치잖아요. 그 가운데서 뭔가 정말 존중한다면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적 문화를 만드는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